몇 번까지 지난번에 했죠? 6페이지? 6페이지라 하면 부수 뭐까지 했지? 뭐 할 차례야? 신반변 할 차례. 좋습니다. 신반변. 신반변. 아직 변이 안 끝났군요. 신반변. 신반변 나와라 오바. 신반변? 신반변 할 차례요? 좋습니다. 자, 신반변이라는 게 뭐냐? 대체로 보면 이거죠. 마음심자. 이 마음심자가 붓으로 갔을 때 변은 왼쪽이죠. 왼쪽 갔을 때는 이 모양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로 갔을 때, 발갈로 갔을 때는 이 모양이나 아니면 이 모양이 돼요. 알겠죠? 발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하나 대표적 예를 보면 밑으로 갔죠? 생각 염자인데 염자.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 공손하다 해서 공손할 공자 됐지? 그래서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된다. 그러나 이제 옆에 왼쪽으로 갔을 때의 부수 모양은 바탕 성자를 갖다 했을 때 성이 있죠? 그럴 때 요거죠? 요거 했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이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가면 자 마음이 망했지. 마음이 망할 정도로 그만큼 바빴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쁠망 다 같이 바쁠망이다. 그래서 망중한 특히 공사다망할 때 나올 수 있겠죠. 공사다망할 때 이 망자를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망자를 이것만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라볼 망자. 보통 바라볼 망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틀려요. 네? 알겠지? 틀린다. 공사다망할 때는 요걸 써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일로, 사적인 일로 내가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래서 공사다망, 시작. 공사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방변에다가 요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게 들어가 있죠. 자, 이때는 뭐냐? 이것을 터질 쾌, 무슨 쾌? 터져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지. 터지다.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터질 쾌. 앞서 배웠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삼수변에다가 이걸 배운 적이 있었지. 생각나? 또 하나만 더 해볼까? 오디자에다가 이거 순서 이겠죠? 옷이 터졌다. 옷이 터진 것은 소매겠지. 그래서 소매매. 시작. 소매매자로 쓰인 것이다. 이거는 물이 터져 있으면 빨리 결정해야 돼. 끊어야 되겠지. 그래서 끊을 결. 시작. 끊을 결자. 마음이 터져 있으면 마음이 후련하죠. 그래서 쾌할 쾌자. 뭐다 같이 쾌할 쾌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쾌할 쾌, 끊을 결, 소매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쾌할 쾌, 쾌할 쾌자입니다. 마음이 터져 있으면 상쾌하니 상쾌할 쾌. 그래서 상쾌, 쾌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흔쾌하다. 시작. 흔쾌하다 할 때도 흔쾌. 도끼로 나의 흠을 갖다가 잘라낸다 해서 기쁜 흔자야. 이게 흔쾌. 흔쾌히 받아들이다. 흔쾌 할 때 기쁜 흔자야. 이게 기쁜 흔자가 이게 도끼 근자지. 도끼 근자에다가 터질 쾌자라네. 하품흠 또는 흠흠이죠. 하품흠, 흠흠 쳤으면 흠을 도끼로 잘라내면 기쁜 것이니 기쁠 흠. 시작. 기쁜 흠. 그래서 흔쾌하다 할 때는 흔자는 저걸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잘하고 됐어요. 자, 다음에 괴열 쾌자. 괴열 쾌자. 신반변에다가 또자에다가 흑도자 썼지. 이 또자, 뭐 사람의 손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자꾸, 이게 자꾸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자꾸 흙이 생각나면 이상한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괴이할 괴자. 시작. 괴이할 괴자. 자꾸 흙이 생각나는 것은 괴이한 것이니 괴이할 괴자. 이해되나요? 따라서 신방편에 또 자에 흙토자 쓰면 자꾸 흙이 생각나는 것은 괴이한 것이니 괴이할 괴. 옛날에 그 주변에 흙 냄새가 난다. 야, 흙 냄새가 좋아. 흙 냄새 맡기를 좋아한다면 우리 사실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서 육신이 어디로 간다? 뭐 옛날에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매장제도는 있잖아. 유교 사회 속에서도 매장제도 있었지. 뭐 요즘은 거의 뭐 한 40% 넘게 50% 넘게가 다 화장이죠. 50%만 아니라 더 될 걸로 보는데 대부분 다 요즘은 화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장하는 경우 좀 드물잖아, 그지? 옛날에 다 매장을 많이 했죠. 매장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어떤 원천을 흙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꾸 이제 그 흙이 자꾸 느껴진다. 냄새가 좋다. 그러면 뭐가 가까워진 거야? 흙으로 돌아가질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최근에 주변에 요즘 내가 흙 냄새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이할 괴자. 시작. 괴이할 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 괴한할 때 쓰는 말이다. 자, 다음에 이제 신반변에다가 요게 있죠. 이것은 신반변에다가 뭐가 들어간 말? 멈출 간자가 들어간 거야. 멈출 간. 그러니까 마음에 멈춰 있는 거지. 마음에 멈춰 있는 것은 한스러운 것이니 한할한, 뉘우칠한. 이해됐나요? 한할한 또는 뉘우칠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한 또는 회한할 때 쓰는 말이죠. 이 회자가 후회할 회자야. 무슨 회자? 후회할 회. 후회할 회자도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신반변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항상 몇 자가 들어갔지. 항상 몇 자. 사람이란 것은 항상 뭐 하는 마음이 있어?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뭔지 열심히 살아도 뭔가 좀 미진함에 대한 후회함. 알겠죠? 뭐 사실 뭐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곰곰이 오늘 하루를 갖다 보낸 거 보면 거기에도 미진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좀 더 노력할 걸. 알겠지? 좀 더 들을 걸.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신방면에다가 항상 몇 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 다 같이? 후회할 회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다면 이거죠. 같은 유형의 문제. 특히 3단계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자라고 했지? 항상 몇 자. 사람은 항상 엄마를 생각한다 해서 항상 매. 시작. 항상 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있지? 매일 할 때 몇 자가 이 몇 자를 쓰는 거야. 매일 우유 할 때 매 쓰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쓸까? 하나 더 한다면 10만 배를 썼죠. 그만 10만 배를 써서 뭐가 됐어? 후회할 회자가 됐지. 그럼 이거 뭘까? 여기 앞에다 나무 목자를 쓰면 뭐가 될까? 나무 목자 쓰면 항상 뭘 생각한다? 나무를 생각하지. 어떤 나무를 생각해? 우리 뭐 선조들도 그랬지만 대체로 중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매화매. 시작. 매화매자. 정리됐죠? 매화자. 이게 매화매자입니다. 이건 뭘까? 여기다가 옆에다 칠복자를 써서 그럼 뭐죠? 사람이 매일 치게 되면 빨라지지. 그래서 민첩할민. 다 같이 민첩할민이다. 정리됐죠?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쉬운 문제 출제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기본적인 문제. 여기 삼수변에 들어가. 삼수변에다가 항상 몇 자를 썼어. 그러면 물은 항상 어디로 간다? 바다라고 간다. 바다 해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죠. 네. 나중에도 나오면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나왔던 말 한할 한자, 뉘우칠 한자 기억해 두시고 자 생각할 다 같이 시작. 생각할 자 옆에가 이제 뜻이죠. 뜻.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뜻이 짜지. 뜻을 담은 마음이죠.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뜻을 담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의미를 담은 마음이다 라고 해서 다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옛날 뭐 추억한다 할 때 의미를 두었던 그런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놓죠.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 그래서 생각할 시작. 생각할 자. 그래서 기억, 추억.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 나와서 추억이 나왔어요. 지난 국가직 시험에 뭐가 나왔다? 추억이 나왔다. 추억을 기억이라고 써서 틀렸어. 알겠지?
추억을 기억으로 써서 틀렸다.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짤까? 그러면 똑같은 자인데 사람이 들어가. 사람인 자에다가 뜻의 자가 들어가. 뭐 짤까?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의미가 있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억이지, 억. 요즘도 억은 의미가 있잖아. 1억, 2억. 너 내가 얼마 줄까? 1억 줄게. 1억? 그죠? 억. 그래서 이 억자다. 알겠지? 억자. 사람에 있어서 뜻이 짰으면 억자가 된다. 그래서 1억, 2억, 3억 할 때 쓰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마음은 마음이야. 마음은 마음인데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냐면 플러스.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안의 첫자지? 안의 첫자. 안의 첫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지? 잘 봐봐. 열십자였다. 열십자였다. 고슴도치 머리게 썼죠? 주로 이 고슴도치 머리게도 손을 나타낸다고 했죠. 손. 그 다음에 계집여자. 열십자가 주로 한자 속에 쓰이면 많다는 뜻을 갖는다고 했지. 그래서 많이 손을 쓰는 여자지. 많이 손을 쓰는 여자는 아내니 아내처. 시작. 아내 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리 됐습니까? 자,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해. 그렇지? 그러니까 슬퍼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슬플 할 처가 됐습니다. 처절하다, 처참하다 할 때. 알겠죠? 슬퍼할 참자입니다. 그래서 처참하다. 알겠죠? 이런 것들 잘 써서 슬퍼할 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괴로워할 내자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내자. 자, 괴로워할 내자는 이렇게 되겠죠. 신방변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내천자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내천자의 변형이기도 하는데 원래 내천자를 이렇게 쓰잖아. 또는 뭐 개미허리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내천자의 변형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이게 정수리신. 다 같이 정수리. 머리 위 있죠? 정수리. 정수리를 가리킨다. 이 내 정수리가 이제 머리라고 보면 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냇물이 마치 물결이 갖다 일듯이 물결이 일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좀 머릿속이 복잡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마치 물결이 일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말 시작. 괴로울래.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번뇌, 고뇌할 때 쓰는 말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번뇌가 잘 나왔어. 번뇌. 번자가 불화자에다가 옆에다가 머리를 짜 썼지. 그러죠? 불화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써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가 불같이 돼버린 거야. 특히 이 머리혈은 어깨 위에 신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까 대체적으로 내 머리가 뭐같이 됐다? 불처럼 된 것은 내 머리가 좀 뭐야? 복잡한 거지. 그래서 번거로울 뻔. 시작. 번거로울 뻔. 그래서 번뇌. 알겠죠? 많은 어떤 생각들이 넘쳐날 때 번뇌에 휩싸인다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들에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괴로울 때 번뇌. 정리 됐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지. 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108번뇌란 말도 있잖아. 그렇지? 한번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플게. 시작. 슬플게. 슬플게 보기 전에 이 뇌자원에서 쓰는 순서는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서 번거를 뭐다 시작. 뇌가 된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신방변 대신에 육다를 쓸 때도 있어요. 육다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뭔 자가 읽으면? 육다를 쓰면 뭔가 이거는? 이거는 마음심을 쓰니까 번거로 뇌자가 됐지. 근데 만약에 육다를 쓰게 되면 이게 뇌뇌자. 우리 뇌 있죠, 뇌? 뇌할 때 뇌를 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동우, 머리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복잡합니까? 그래도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번뇌.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한자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우리 학생, 처음 온 우리 학생은 한자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부터 이렇게 하루라도 하나씩 배운다 생각하고 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자는 공무원에 있어서 필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것이요. 신방변. 신방변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흰백자. 흰백자에다가 여기 있죠? 비수비자라고 해요. 비수인데 이제 옆에 없을 모자의 변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의 변형이라고 했냐? 없을 무자의 변형이야. 이 되겠지? 한번 이걸 보면 이 자만 보면 뭘까? 이 자는 희다라고 하는 거. 비수. 이것은 뭐냐? 흰 날을 갖고 있는 칼이야. 비수. 어떻게 해? 날이 아주 날카롭지?
그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는 칼을 대면 그건 뭐 이 없는 목숨이잖아.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없을 못자.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이미기자. 시작. 이미 없는 목숨이다 해서 이미기. 됐나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있는 말은 뭐, 이미 있는 마음은 뭘까? 이미 있는 마음은 아마 우리 태어날 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막 울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미 있는 마음은 슬픔이 아니겠네. 그래서 슬플게. 시작. 슬플게. 이미 있는 마음은 슬픈 거니 슬플게. 정의됐나요? 이거요.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뭐 하니까? 이 슬픈 마음을 뭐 하니까? 잘 봐봐. 자, 이거 얘기했다가 우리가 했다가 이렇게 썼잖아, 지금. 이미 있는 마음을 다 같이 바꿉니다. 바꿔요? 어떤 마음을 바꿀까? 다 같이. 이미 있는 마음을 바꿔. 마음은 마음인데 바꿨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바꿀 태자야. 아십니까? 바꾸다. 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마음을 바꾸면 뭐가 되겠어? 이미 있는 마음은 슬펐어. 그 슬픈 마음을 바꾸니까 시작. 기쁘지. 기쁠열. 시작. 기쁠 열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네. 뭐 어떻게든지 뭐 오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뭐 한학자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재미있게 쉽게 한자를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플게, 개탄, 분기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게으를만. 게으를만도 시험에 잘 나왔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되겠죠? 자, 신방변에다가 뭘 썼냐? 여기다가 날일자, 해일자, 그 다음에 그물망자, 그 다음에 또우자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물은 한번 해에 비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점점 늘어나겠지. 그물 같은 거 있잖아. 그물 뭐 녹구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해 한번 쏘일 때마다 좀 늘어나겠지. 그래서 늘어질만. 시작. 이 자체가 늘어졌다는 말을 갖고 있어. 알겠지? 늘어졌다. 늘어질만치. 그물은 해를 한번 쏘일 때마다, 알겠지? 찔 때마다 또 늘어난다 해서 늘어질만. 시작. 늘어질만자.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어질만. 정리됐지? 그래서 늘어질만. 그러면 뭐가 늘어졌어? 늘어졌는데 마음이 늘어졌지. 마음이 늘어지면 게으르다. 게으를만. 됐어요? 자, 마음이 늘어지면 게으른 것이니 게으를만. 다 같이 시작. 마음이 늘어지면 게으른 것이니 게으를만. 됐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왔던 거야. 그래서 만성, 태만. 특히 태만이 잘 나왔어. 태만. 태만할 때 태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두 가지 정치물로 돼. 이게 기쁠 때도 돼. 기쁠 때. 뭐다 시작. 기쁘다. 주로 음이 태로 읽힙니다. 기쁠 때. 시작. 기쁠 때고 또는 여기다 태보다 좀 여린 소리가 되죠. 그래서 누각대자의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누각대자. 그래서 기쁠 때 누각대. 시작. 기쁠 때 누각대인데 누각대는 이렇게 쓰죠. 누각대는 원래 여기다가 이를 찢자. 그래서 이게 누각대자야. 여러분들 가끔 보면 경치 좋은 곳에 누각을 세워놓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각대. 시작. 누각대. 이게 누각대자야. 이것의 약자로 이걸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철판 주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마음심을 썼잖아. 그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각에서만 놀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뭐야? 게으른 것이지. 게으를 때. 시작. 게으를 때. 누각에서만 놀고 싶은 마음을 다다놓은 거니 다 같이 시작. 게으를 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건 뭘까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걸 설득해서 하나 얘기한다면 6달러를 있어. 6달러를 했다가 요걸 쓰면 뭐가 될까? 기쁠 때 짰으면. 그렇지. 아이 벨테. 시작. 아이 벨테라고 했지. 내 몸에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은 아이를 뵌 것이니 아이 벨테. 생각나? 그렇죠. 자, 이론, 풀에게 좀 이로운 것이 있죠. 이론 풀이야. 기쁘게 하는 풀이야. 뭐예요, 다 같이? 이끼태. 다 같이 이끼태. 따라서 나무 아래 이끼가 낄 때 있죠. 그것은 수분을 증발하는데 막아주는 역할도 해.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끼태. 시작. 이끼태.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만 기억하면 되겠죠. 재밌는 것이죠. 이거 봐봐. 계집여자 있죠. 계집여자에다가 기쁠 때다 쓰면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여자로부터 처음 비롯됐다 해서 처음시. 시작. 처음시. 이거 시초할 때 쓰는 처음시자야. 처음시. 알겠죠? 처음을 나타낼 때 시초 할 때 쓰는 말.
시초. 이해됐나요? 옷을 만들 때 처음 줬자 시초. 옷을 만들 때 처음 칼을 댄다 해서 시초. 처음이랄 때 잘 시초.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발지 되겠지? 자, 만자원에 대해서 늘어질 만자를 쓰면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겠죠. 신범에 들어가실 때, 자, 요거 하는 거 하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써준다면 요거에다가 이게 늘어질 만자라겠지. 늘어질 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짤까 이게 하나 한다면 첫 번째 신방배를 써가지고 신방배를 써서 늘어질 만자를 쓰니까 게으를 만자가 됐다고 했지. 그럼 이거 뭘 짤까? 여기다가 먹을 식자를 써서 먹을 식자에다가 늘어질 만자 쓰면 뭐가 될까? 먹을 식자에다 늘어질 만자 쓰면 뭐가 될까? 시작. 시작. 뭐가 될까? 말 좀 해봐. 만두만. 시작. 만두야 만두. 만두 이제 늘어서 이렇게 다 속을 넣었잖아. 하나 더 써주가 재미있는 거. 고기 여자를 썼다. 고기 여자. 고기 여자를 쓰고 옆에 늘어질 만자를 썼다. 뭘까? 고기 중에서 늘어지는 게 뭘까 있을까? 그렇지. 장어. 뱀장어 만자야. 뱀장어 만. 알겠죠? 뱀장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이거 말 좀 기억하면 되겠다. 다음에. 그래서 만성.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는 태만이 가장 잘 나왔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불쌍히 여길 년.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신범별에다가 쌀미자에다 어길 천자 쓰게 되면, 이 자체가 반딧불 린자야. 반딧불 린, 반딧불. 자, 반딧불 같은 희미한 마음이죠. 그것은 가련하니 시작, 가련하다, 가련할 련. 불쌍히 여길 연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반딧불처럼 희미해지면 가련해 보인다, 불쌍히 보인다. 시작, 가련할 련. 특히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 같은 경우도 죽을 때 보면 사실 우리 사람도 불이죠. 불. 생명의 근원을 불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내 몸에서 뭐가 꺼지면 불이 꺼지면 죽죠. 그래서 나도 일정한 뭐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식어지면 죽는 거고 더 뜨거워지면 또 죽는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 눈동자가 불빛이 좀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불빛이 있거든 사실. 이렇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빛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런 거면 불쌍하지. 그러죠? 마치 그 사람의 눈빛에서 불빛이 점점 반딧불처럼 희미해지게 되면 상당히 불쌍한 것이니 불쌍히 여기련 가련하련. 알겠지? 그럴 때 가련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이걸 배운 적이 있죠. 언덕부 배운 적이 있죠. 언덕부. 언덕부에다 뭘 쓰게 되면 반딧불 린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언덕 아래 반딧불처럼 옹기종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보이지? 그 마을들은 이웃이니 이웃린. 시작. 이웃. 이게 이웃이야 이웃. 이웃을 나타내는 린자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하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정도만 한번 외우고 품을 회자. 그것도 하나 더 되겠죠? 품을 회자. 품을 회자. 자, 신방변에다가 원래 이제 벌렸어. 오디자 있지, 오디자. 오디자를 벌리고 이 안에다가 다음 같이 썼어요. 그물망자에다가 물숫자의 변형을 썼어. 자, 그래서 그물 같은 곳에 물을 담아서 옷으로 싸서. 알겠지?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품다 해서 품다는 뜻을 갖고 있어. 품을회. 자, 이 품을회자지만 특별히 어디다 품어서 마음에 품었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것만 혼자 쓰이는 법이 없어요. 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신범에 들어가서 품을회. 다 같이 시작. 품을회. 그래서 뭘 품는 것? 의심을 품는 걸 뭐라고 그래? 회의적이다 그러지. 회의적. 의심을 품는다. 회의. 있지? 옆에가 의가 의심을 의자. 시작. 의심할 의자. 그래서 회의적이라는 것은 의심을 품는 것을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의구심. 알겠지? 두려움을 갖다 의심과 두려움을 품는 것을 의구심이라고 하지. 그렇지? 의구심 이런 것들도 있겠고 송구하다. 두려움을 써서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라는 것은 두렵다, 죄송하고 두렵다는 뜻이 알겠습니까? 송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자 구자도 기억되죠? 구자 설명 않고 말만 했네. 구자 신반면에다가 눈도 눈목자 두 개, 눈목자 두 개에다가 세초자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새가 눈을 갖다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모습 아십니까? 알겠지? 뭔가에 놀라서. 그래서 두려울 것이죠. 뭔가 놀라는 마음은 두려운 것이니 두려울 거. 알겠지? 앞에 신반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구심이다. 뭐 송구하다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의구심, 송구 할 때 쓰는 말이죠. 두려울 거.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우리가 잘 봐봐. 하나 더 여기서 연장해서 보면 두인별이 있어. 두인별에다가 똑같이 쓰죠. 똑같이 쓴 상태에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눈을 동그랗게 하고 이쪽 저쪽을 살펴야 되는죠? 가는 데 있어. 간행자잖아. 간행자. 이거 간다. 간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가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양쪽을 다 살펴야지. 그것은 어디다? 내거리야. 내거리. 어디서 뭐가 올지 모르니까 살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내거리 구자야. 알겠지? 내거리구. 시작. 내거리 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모르더라도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내 걸로 되는 걸로. 자, 다음에 신반면에다가 뭐냐면 여기서 사람에다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창모습이에요. 창모습. 그물망과 틀려요? 그물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그물망인데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 그래서 사람이 일찍이 창을 열고 말한다. 알겠지? 사람이 창을 열고 일찍이 말한다 해서 일찍증. 시작. 일찍증. 또 말하기를 더한다 해서 더할증. 알겠어? 그래서 일찍증, 더할증. 시작. 일찍증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더할증이라고 한다. 다 같이 일찍증, 더할증. 됐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더해지는 마음은 뭐다? 내 마음속에 자꾸 더해지는 마음은 뭐다? 다 같이? 미움이니 미워할증. 알겠어요? 내 마음에 자꾸 더해지는 것은 미워하는 것들이지. 그렇지? 그런 것들 많이 없애야 되겠죠? 증오할 때 쓰는 말인데 증오할 때 이 오자 조심해야 돼. 이 오자가 기억해둬요. 이 오자가 이것이 원래는 주로 악한 있지? 악한 선악할 때는 악을 읽어야 해. 그러나 증오할 때는 미워할 오자를 읽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악과 오로 읽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증오 시작. 증오. 선악할 때는 악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더할 정자에 있어서 더할 정자를 가지고 좀 더 한자를 더 써준다면 그런 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인자 있죠? 사람 인자에다 옆에다가 더할 정자. 더할 정자 되면 이것은 중승자가 돼. 중승. 승려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 쓰는 승려고요. 다음에 조개패자. 조개패자에다가 더할 정자 쓰면 줄증자가 돼. 증정한다 있지? 그럴 때 줄증. 증자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지. 줄증. 알겠지? 자, 몸에 그 위에 몸시자에다가 여기다가 더할 증자. 몸이 더하고 더해지면 층이 생기죠? 층. 그리고 층계. 있어 없어? 층계 할 때 층자에게 층자. 1층, 2층 있죠 없어? 있지? 그때 쓰는 층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겹칠층. 시작. 겹칠층이다 생각해서 층층 또는 겹칠층. 이것도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돼. 또는 이런 거 가끔 뭐 들어본 거 있잖아. 뭐 할 때. 하나 더 써줄까? 여기다가 흙토에다. 흙이 더해지는 거지. 흙이 더해지는 거. 흙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자가 보통 더할정. 시작. 더할정. 알겠지? 거기다 더할가자. 더할정자에다 더할가자 쓰면 증가할 때 쓰는 것이지. 증가할 때 쓰는. 그래서 이 증자 같은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뭘로 읽는다? 징으로 읽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겠죠. 됐습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빨리. 자,
시간 1분 동안 외워. 자,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배우고 끝납시다. 손수. 이 손수자가 변으로 가면 이런 제방변이 되지? 제방변. 이렇게 된다는 거. 주로 손수자가 들어가면 손과 관련된 것에 주로 쓰이는 거야. 손 또는 기술. 손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주로 이런 손수, 제방변이 들어간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제방변에다가 창수, 몽둥이술 들었지? 손에 창을 들면 뭐 하는 거야? 손에 창을 들고 던진다 해서 던질 투. 그래서 투수, 투고할 때 원고를 갖다가 내는 걸 투고라고 하지? 투고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제방변에다가 지압이부, 시작, 지압이부 있죠? 손으로서 지압이를 돕는다는 뜻에 나온 거야. 돌부, 시작, 돌부다. 그래서 부양하다, 부조하다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방변에다가 무엇을 갖다 썼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거 썼죠? 노프랑 이 자자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자 뭔가 이제 매달려 있는 모습이야.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요. 거기다가 무릎 꿇을 절자를 쓴 거야.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야. 무릎 꿇고. 그래서 노프랑 이게 자체가 높다는 뜻을 갖고 있어. 노풀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뭘로 눌러야 돼? 손으로 누른다 해서 누를 억, 시작, 누를 억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인자에서 배웠지? 자, 사람이 높은 곳을 우러러본다 해서 우러를 앙, 시작, 우러러얼 앙자. 신앙심 있지? 신앙할 때 이 앙자, 우러러볼 앙자야, 앙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는 뭐에다 하죠? 나아가서 높은 것을 갖다가 높은 걸 나아가서 맞이한다 해서 이렇게 쓰면 맞이할 영, 시작, 맞이할 영, 영접한다 할 때 영자지. 이것도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뭐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 제방변에다가 비수보에다가 이거 쳤어요? 가로알. 그래서 이 자체가 더 뜻짓자, 맛짓자이기도 한데, 그래서 뜻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지, 시작, 가르칠지. 알겠죠? 또는 손가락지. 이렇게 해서 손가락지 또는 가르칠지처럼 읽는다. 다섯 번째 너무 쉬웠던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제방변에다가 이렇게 썼네, 이렇게. 자, 잘 봐봐. 자, 이게 주로 뜻은 없어. 뜻은 없는데 이게 머리를 뜻한다. 뭘 뜻해? 머리. 그래서 머리 아래 안석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이 뭐지? 목이지, 목. 우리가 있잖아. 머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목이.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닿지? 예, 목항자가 돼. 뭐가 돼? 목항. 목인데, 목은 목인데 뭐다 닿지? 손과 관련되어 있잖아. 그렇지?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닿지? 크게 손을 높여. 높이. 그러니까 목항 또는 높은 항. 목항 또는 높은 항.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손을 높이 들어서 뭐 하는 거지? 항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시피 대항할 항. 시작. 대항할 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하도 다시 한번. 자, 이런 머리 아래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목이니 목항. 목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높은 항.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런 것도 쓰잖아, 우리가 가끔. 이게 뭔 자지? 배주자지? 배주자는 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썼잖아. 뭐예요, 이것이? 건널항.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있어 없어? 항공. 있지? 그때 건널항자. 이 항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건널항. 높을 항자. 높이 가는 배잖아. 높이 가서 하늘을 가르러 건너가는 것이니 건널항. 알겠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항해 할 때 쓰기도 하죠. 건널항.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뽑을 발자 있죠? 요걸 기억해 둬야 되겠지. 자, 제방변했다가 이렇게 썼잖아. 지금 제방변했다가 이렇게 쓴 건데 이것이 뭐냐면 요게 개견자 있지? 개견자에다가 삐침을 한 거야. 그럼 뭐냐? 마치 개가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자가 달릴발. 시작. 달릴발. 따라서 이때 여기에서 음을 따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위가 뭐다? 뽑는 거. 그래서 뽑을 발. 시작. 뽑을 발. 그래서 발탁하다. 알겠지? 발탁하다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거죠. 발탁, 선발할 때 쓰는 말이다. 알아둬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죠. 이와 비슷하게 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긴머리표이겠죠. 긴머리. 길장자의 변형이죠. 여기다가 터럭섬자. 그 다음에 뽑을발자. 있으면 머리 발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 발자. 있지? 단발머리, 장발머리 할 때 쓰는 머리 발자. 자, 7번째가 있습니다. 7번째 가면 뭐가 나오죠? 거기 다 같이 조랄절. 시작. 조랄절. 제방변했다. 제방변했다가 날출자. 자, 이것은 뭐냐면 손으로 이럭저럭 해서 나왔다. 손으로 이럭저럭 만들어서 나왔다 해서 조랄절. 알겠지? 그래서 졸고라는 말 있어 없어요? 졸고라는 말 안 나와 있나? 거기? 졸작이 있지, 졸작. 졸작이라는 것은 자기 작품을 낮추어 이럴 때 졸작이라고 그래. 자기의 원고를 낮출 때 뭐라고 한다? 졸고라고 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졸속, 졸작. 특히 시험에 잘 나왔다. 졸속. 속자가 빠를 속자. 알겠지? 그래서 조잡하게 빠르게 내리는 것을 졸속정책. 들어봤어요? 졸속.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늘포. 시작. 아늘포. 제방변. 8번째인가? 제방변에다가 싸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썼죠? 마치 뱀을 갖자 머드만처럼 싼 것처럼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자자가 쌀포자야. 무슨 포자? 싸다. 싸다는 뜻인데 뭘로 쌌어? 손으로 싼 거지. 그래서 앉는다, 아늘포. 알겠지? 포옹할 때 싸는 말이다. 쌌는데 뭘로 쌌다? 사람의 손으로 쌌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하다? 아늘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부. 알겠지? 포부. 알겠지? 안고 짊어진 너의 마음이 있는 포부가 있잖아. 너의 포부가 뭐냐? 내 마음속에 알겠지? 안고 짊어진 것이 뭐냐? 포부가 뭐냐? 포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잡을 착. 몇 번째입니까? 9번째인가요? 잡을 착. 자, 9번째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아. 제방변에다가 발족자. 썼지? 그래서 사람이 뭘 잡는 거야? 손으로? 발을 잡는다 해서 잡을 착. 시작. 잡을 착. 자, 어떻게 잡았어? 넓게 잡았지. 이게 넓을 포자 써서 넓을 포자. 그래서 합쳐서 포착. 시작. 포착. 잡을 포자에 잡을 착자. 자, 시험이 잘 나와서 포착공을 하면 폭착. 착수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갖다 말할 때 수임이라고 하지. 수. 죄수할 때 숫자 있지?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은 죄수 숫자. 그러니까 죄수를 갖다 모았다, 잡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시작. 착수야. 알겠지? 여기서 착수는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착수가 아니야. 죄인을 잡았다의 착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까? 이건 뭐야? 수업 배웠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뭘까? 사람 인자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 있으려면 뭐가 된다고 했어? 사람이 발을 구른다. 재촉할촉. 시작. 이게 재촉할촉이고 이거는 잡을착이고.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요. 자, 제방변했다. 제방변했다. 옆에 뭘 들었냐면, 잘 들었지? 옆에. 자, 손에 뭘 들었다? 비를 들었어. 손에 비를 들었다. 이게 이 자자가 비추자야. 비. BR, 비. 그러면 손에 비를 두고 뭐 하자? 쓰는 거지. 그 쓸소. 시작. 쓸소. 청소하다. 알겠지? 뭐 소탕하다 할 때 쓰는 말이야. 알겠죠? 이 탕자가 다 쓸어버릴 탕자야. 다 쓸어버릴 탕. 그래서 소탕이라고 하나 다 쓸어버리는 걸 소탕이라고 그래. 적을 소탕했다. 있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청소는 맑게 쓸어버리는 것을 청소라고 하지. 자, 이것과 비슷한 거 잘 봐봐요. 자,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잘 봐봐. 계집 여자. 계집 여자에다가 옆에다 비추자 썼어. 이게 뭐죠? 비를 들고 있는 여자지. 집에서 비를 들고 있는 여자는 아내 또는 며느리. 아내부자, 며느리부자야. 알겠지? 아내부, 며느리부. 시작. 아내부, 며느리부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놓으면 좋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있네. 11번. 11번 보니까 제방변했다. 제방변 있죠? 제방변했다. 뭐가 들어갈지 여기에 보면 손톱조. 손톱조자에다가 나무목자 썼지. 그래서 이것은 제방변에 손톱조자에 나무를 쓰면 손톱으로 나무 밑을 팠다 해서 그죠? 캘채. 시작. 캘채. 손으로 캐서 손으로 나무를 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캘채자. 이게 캐다는 뜻을 갖고 있어. 보통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말에 붙어 쓰이긴 하는데 이것이 캐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캤는데 뭘로 캐? 손으로 캤다 해서 캘채. 보통 캘채는 앞에 제방변이 들어가 이걸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캘채. 뭐 채용하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뭔가 좀 인재를 갖다가 캐서 사용하는 거지. 채용이다. 그거 있죠? 채집이다 할 때 채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뭐가 있을까? 캐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옆에 풀초자 있지? 풀초자. 풀초자에다 밑에다가 캘채자 쓰면 풀을 캔 거지? 예, 풀을 캤지? 이게 뭔 채가 되는? 이게 채소채가 되는 거야. 아십니까? 채소채. 시작. 풀을 캔 것이죠? 채소채. 예. 이렇게 산채나물 있어 없어? 있지? 산나물 할 때 나물채. 알겠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캐서 먹는 풀은 나물이니 나물채. 시작. 나물채.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 정리됐나요? 그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둬. 그것도 나온다. 됐습니까? 잘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12번째인가? 12번째, 요게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간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네? 자, 요거에다가 요게 맞는 말이지. 알겠죠? 이건 뭐냐면, 잘하는 이게, 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손톱조, 손톱조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버두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손을 한번 들어서 친구를 이렇게 부른다. 그럼 친구가 와, 안 와? 오지? 그래서 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당길 원자야. 이 자자가 당기다. 당기다 원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 자가 들어가면 원자로서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손으로 당겼지? 손으로 당겨서 뭐 하자는 거야? 당겨서 손으로 내미는 거야.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도울원자. 도울원. 알겠지? 왜 하니까 내가 도우려고. 알겠죠? 그래서 도울원자. 원조 할 때, 지원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생각나? 뭘 통해서? 여기다가 실사자 들어갔지? 실사자에다가 당길 원자를 쓰면 뭐가 된다? 실을 자주 당기다 보면 늘어지지? 그래서 늘어질 완. 시작. 늘어질 완자의 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완급을 조절하다. 완급, 급할 급도 써서 완급을 조절하다. 생각나? 그리고 또 따라서 완행열차. 시작. 완행열차.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완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느릴 완. 됐나요? 느슨할 완자, 느릴 완자 할 때 완자, 실사자가 들어갑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 계집 여자에다가 이걸 써 뭐라고 했어? 당기는 여자지. 당기는 여자, 매력 있는 여자, 재주 있는 여자. 그래서 재원. 저기 가는 여자가 우리 회사 재원이다. 했습니까? 그럴 때 재원은 여자에게만 쓰는 말이라고 했지. 남자에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재원은 저기 가는 남자가 우리 회사의 재원이다. 아니야? 여자에게만 쓰는 말이다. 이것들도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
자, 이겠습니다. 야, 원래 이제 한자가 있어. 이게 누를 황자야, 누를 황자. 하늘천 따지 거물에 누를 황 있지, 누를 황자. 여기다가 집엄자 들어가죠. 집엄자에다가 누를 황자를 쓰니까 뭐다? 집에 누른 것을 키울 만큼 넓지? 그래서 넓을 광. 시작. 넓을 광. 이 넓을 광자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광고. 넓게 알리는 것을 광고라고 하지. 생각나? 근데 여기다 다시 뭐가 붙었어? 제방변이 붙었지. 제방변이 붙은 상태에서 요걸 쓰면 손으로써 넓히는 거야. 그래서 넓힐 확. 시작. 넓힐 확. 그래서 확장공사. 확장. 넓힐 장자 써서 별장자지. 확장공사 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정리되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시작. 누를 황. 누른 곡식을 집안에서 키우니 넓음이 넓을 광. 알겠습니까? 네. 그 손으로써 넓게 펴니 넓힐 확.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대, 확장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빨리 외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또 한번 마지막 점검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나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준비됐으면 시작. 밥풀망 상쾌할 쾌 괴할 쾌 슬플 척 괴로할래 슬플 쾌 불쌍히 여길련 품을 회 두려할 구 미워할 증. 이건 안 배웠지만 풀초자 썼다가 늘어질만 썼으면 이게 덩굴만자야. 덩굴만. 알겠지? 그래서 뭐 소비풍조가 만연됐다 할 때 있지? 만 이때 덩굴 이걸 쓰면 만자. 다음에 게을만 이거 재촉할 촉 잡을 착 아늘포 졸할 졸 대항할 항 막을 항 대항할 항 누를 억 돌부 던질 투 쓸소 넓힐 박 도론 느릴 완 늘어질 완 알겠지? 예, 그래서 완행열차 이렇게 할 때 완급할 때 쓰는 말이에요. 민원 당기는 자 뽑을 팔 뽑을 팔 켈체 시작 채용 채택 채집할 때 쓰는 말. 나물채 시작 나물채 산채 나물 할 때 쓰는 말. 알겠어요? 시작. 자물차 민원 괴로울래 대항을 항 넓힐 황 포물회 묘할증.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억해둬야 돼.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여기까지 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늘 여학생 처음 왔는데 수고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네, 힘들지만 계속 잘 이끌어내면 점점 좀 적응이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